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김제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농성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5월부터 노조에 가입한 이주 노동자 13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는데 회사가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부당 노동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벽 시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시민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불법 체류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도주치사운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27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2시쯤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차를 운행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50살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치료 일수 미상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익산역에서 사고 지점까지 40km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남원에 온전히 들어설 것으로 기대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서울에 새로 짓는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세우려는 정부 구상에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긴급회의와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보건복지부를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목소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아마 주 수련병원이 될 거여서 국립중앙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탄하며 지난 8년간 남원 시민과 전국 도민은 서남대 우대 폐교 이후 공개된 지역 필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중앙전문대학원 설립을 간절히 기다려왔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언은 지역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남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정책에 따라 부지 확보와 행정 절차 등 필요한 준비를 가장 먼저 오랜 기간 추진해왔다. 국립의전원 남원 설립은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2018년 정부가 약속한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길이다. 또한 수도권은 이미 의료와 의료 인력이 집중된 반면 지방은 연구, 내상, 공간, 수학, 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관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수급된 의료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고서는 지방서민과 지역의료 검사라는 국가적 재난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 국립의전은 설립 취지에 맞게 남원에 설립되어야 한다. 남원은 전북, 전남, 경남을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지로서 공공의료 거점으로 발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핵심 수련병원으로 기능하며 국립의전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국립의전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진정한 하나, 정부는 국민 모두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공공의료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하여 교육부터 실습 훈련 연구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조속히 남원에 확보하고 모아서 들고 왔습니다. 장관님께 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잘 전달해 주시고요. 남원 설립 약속 이행하라.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경숙 의원은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인근에 국립의학전문원 대학원을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 구상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이를 준비해온 전북과 남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립의전원은 지역과 함께 필수 공공의료 인력난을 풀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인재를 기르자는 데 있다면서 이 학교를 왜 세우려 했는지 다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은경 장관과 보건복지부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입지 기준을 국민 앞에 내놓으라며 행정 편의가 앞선다면 전북은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남원 유치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는 물론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의 의료 거점 역할 때문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국립의전원이 전북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찰 공사를 대가로 억대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산사 전 현직 주지의 진술이 법정에서 엇갈렸습니다. 12일 전조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금산사 전 주지 A씨와 현 주지 B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중재 사건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냈습니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 회사를 차린 뒤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B씨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회사 돈 2억 7천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순창군의회가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부족 우려가 커지자 복흥면 저수지와 콩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저수지 수위가 낮아진 상황을 확인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콩 재배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농가들은 폭염으로 땅이 너무 말라 관수 작업이 꼭 필요한 상황을 호소하며 농업용수 공급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수환 의장은 집행부와 협력해 농업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 속에서 즐기는 이색 레저 스포츠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창군 아산면 할매바위 자연암벽과 대여료가 무료인 나들목공원 인공암벽장은 클라이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방장산에서는 패러글라이딩과 산악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고 90호 해변에서는 모터 패러 비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창군은 자연과 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액티비티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창의 푸른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북대학교와 임실군이 지역 현안을 함께 풀고 오래 이어갈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임실 지역 현안과 정책 수요를 함께 찾아내고 정책 연구 과제 기획과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대 전문가들을 연계한 정책 자문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간담회와 회의 등을 통해 지역 발전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북대는 JBNU 지역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임실발전연구소를 운영해 꾸준한 정책 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던 남원 람천에서 또다시 오수정화 부실 논란이 발생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남원시청 앞에서는 남원과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남원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관리업체에 잇따른 오수방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남원시는 잘못된 방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상류 지리산 람천입니다. 하수 배출구에서 하얀 거품을 머금은 탁한 오수가 거센 물살을 이루며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제대로 정화된 하수와 비교하면 눈으로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최소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정상 정화 과정을 무시하고 불과 2시간 만에 미처리 폐수를 강제 조기 방류했다. 급기야 8월 3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화조조차 그치지 않은 인분과 오염 물질이 섞인 오수가 람천으로 방류되는 같은 업체가 관리하는 인근 중계펌프장에서 오염수가 흘러든 사실이 적발된 지 불과 5달여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주민들에 의해 확인된 겁니다. 방류와 무관한 탁수 발생, 지속적인 악취, 거품과 생활 오수 형태의 부유물, 하천 바닥 슬러지의 반복적 퇴적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단순 사고입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남원시는 피서객이 몰린 데다 주민들이 계곡물을 생활용수로 쓰면서 처리장으로 흘러드는 하수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하루 130톤 처리 용량을 넘어서 덜 정화된 오수가 유출됐다는 판단입니다. 관리전 측면에서 조금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이 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직원이 누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민원 발생 후 8회가 지나도록 방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방류 시간이나 방류량은 모르신다는 거죠? 정확히 제가 이들은 시설을 보강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처리 용량을 초과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온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민 증언에 따르면 이미 지난 4월 11일 하수 처리장 하수에 맨홀에서 용량 초과로 맨홀 뚜껑이 열리며 오수가 대량 역류 방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주말마다 폐수가 넘쳐 흐르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어 남원시에 지속적으로 신고했다고 한다. 남원시는 뒤늦게 인력을 상주시켜 초과 하수를 인근 처리장으로 보내고 중장기 증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번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절대 안 되겠다. 그러나 하류인 경남 함양까지 수질오염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행정 경계를 넘어선 전수조사와 직영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1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정치적 대변자이자 발전의 설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북을 작지만 강한 강소 메가 전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북 공약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2차, 3차 투자 후속 계획에 전북 포함과 현대차 투자 초고속 확대 성사, 미국과 중국 등 국가 AI 관련 새만금 투자 성사,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한 전북의 금융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오는 15일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새 도당위원장을 뽑습니다.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 출신의 행정전문가로 재선 의원입니다. 당내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과 원내 부대표 등 여러 중요한 자리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정읍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배우며 영화인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지도 속에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능력까지 키우며 지역의 미디어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소했던 카메라 장비를 직접 조작해보는 학생들. 자신들이 기획한 아이디어를 스크린에 담아내기 위한 청소년들의 열기가 교실 안을 가득 채웁니다. 전북교육영화학당에 참여한 정읍 지역 청소년들이 미디어 전문가들의 코칭을 받으며 영화 제작의 재미에 빠졌습니다. 장비나 체험 기회가 부족한 동아리 활동에 아쉬움이 컸지만 전문적인 제작 과정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이들끼리 동아리로, 방송부 동아리로 했었는데 전문 장비나 체험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영화인 총연합회 전북도지회가 전북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전북과학대 방송연예미디어학과와 함께 마련한 전북교육영화학당. 영화 제작 과정이 이해는 물론 스토리 구성부터 AI를 활용한 촬영과 편집 실습까지 꾸며졌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은 영상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청소년들의 경험이 영상 전문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보는 경험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재능도 펼치면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청소년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미디어 영상 교육 현장.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담아내는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모여 차세대 미디어 인재의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정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가동하며 서울과 지방에 나눠 세우려는 구상을 내비치자 남원 지역 사회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남원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수도권에만 힘을 싣는 정책을 비판하며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까지 남원에 함께 세우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은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에 맞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긴급 연석회의를 연 지난 7일. 정부가 최근 국립의전원을 서울에 두려는 구상을 내비치자 지역 차원의 대응이 늦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 남원일 거라고만 전부 생각을 하고 솔직히 수술 방관했던 건 사실이고 제 중요한 또 선거가 겹쳐서 같이 다시 힘을 모으시고요. 현재는 어쨌거나 남원이 이 모양 된 것은 선출직 의원님들 책임입니다. 참석자들은 국립의전원만 유치해서는 수련 등을 위해 다시 서울로 가야 하는 불안전한 구조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립중앙의료원까지 함께 옮겨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오늘 의견을 나눈 결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 설립의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향의 뜻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이들은 시의회 정문 앞으로 이동해 규탄 결의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의료 정책은 지방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남원의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구축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연계하여 교육부터 실습, 수련, 연구까지 하나의 체계 안에서 완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조속히 남원에 구축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책임 있게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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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에는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찾아 성명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남원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1인 시위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연석회의에서는 그동안 대응이 미흡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국립의전원 입지 등을 논의 중인 설립준비위원회의 결정이 빠르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